이런 유튜브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그냥 아메이 사업자랑은 좀 다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는 그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와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다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숙경 기자님 전화를 받고는 이제 거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네. 뭐 하나라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거리 불문, 시간 불문하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살 날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4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적지가 않은 나이다 보니 이제 서서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려주고 또 새싹들이 또 올라와야 또 되는 거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런 강의를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지나간 저의 이야기들 한번 회고도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정말 보다 더 많이 웃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저는 분위기는 동남아시아 분위기지만 법적으로는 캐나다 국적이고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돌이켜보니까 20년 전이네요. 2002년도네요. 2002년도에 캐나다에서 한참 밑바닥 생활을 할 때죠. 전 한국에서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하다가 IMF라는 거를 만나면서 많은 거를 잃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날렸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생각지도 못했던 캐나다라는 곳에 또 다른 삶을 찾아서 이민을 간 거고요. 거기서 개뿔 뭐 새로운 세상 말이 멋있어 새로운 세상이지 가니까 새로운 거지예요. 뭐 가지고 간 돈도 없지, 뭐 영어도 안 되지, 인맥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였어요.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혼자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사는 집이 막 무슨 뭐 행복이 가득한 집 이런 데 나와서 막 찍어갈 만큼 혼자 아주 화려한 싱글 생활을 했었어요. 3시면 퇴근하니까. 3시면 퇴근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맨날 그 주식 막 사고 팔고 하다가 3시면 퇴근하는 거예요. 결제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3시 이후에는 홍대 앞에 그 카페를 제지처럼 그냥 싱글이잖아요. 지하부터 2층, 3층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춤을 굉장히 잘 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IMF 터지고 그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딱 2달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이제 그 많았던 게 다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게 생겼죠. 처자식이라는 게 생겼죠. 갑자기. 그러고선 또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으로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캐나다답게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나라는 보일러 수선하는 사람이 은행 직원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땀을 흘려야 잘 사는 나라. 여기는 땀을 흘리면 안 되는 나라. 이게 나라가 좀 다르죠. 거기서 한 6년 정도를 진짜 땀을 흘리고 살았어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가게에서 세탁소, 만만하게 세탁소죠. 그 코인 동전 세탁소. 거기서 백인 거지들, 집에 세탁기 없는 백인 거지들이 게으른 백인들이 와가지고 빨래 빨아주세요. 그러면 대신 빨아주고 팁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한테 아메이가 정말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몰랐냐고요? 알았어요. 왜 안 했냐고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저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아메이 이미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런 거 하는 사람 보면 목을 졸르고 싶었어요. 왜 저런 걸 하냐? 왜 누구를 이용하고 왜 저런 걸, 왜 저렇게 돈을 쉽게 벌려고 그러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땅에 가서 6년 동안 제가 땀을 흘리고 살았잖아요.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백인 거지들 빨래 빨아주고 1불씩 팁 받고 하며 살았잖아요. 처자식을 데리고 한 달에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면서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 좋아서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1, 2년은 그렇다고 쳐. 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바보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기서 내가 이러고 살지? 미치는 거였어요. 돌아갈 길도 없었어요. 기반이 다 없어졌어요. 떠나올 때 어머니한테 엄마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떠났는데 거지가 돼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애들 처자식 데리고 집에 한국에 돌아올 차비가 없었어요. 우울했겠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했겠죠. 존심이 너무 상해서. 근데 책임감이 또 크니까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처자식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알래스카의 모텔의 매니저로 가면은 한 달에 3, 400만 원을 준대더라. 그러면 난 거기 가서 곰하고 놀면서 거기서 알래스카에서 그냥 난 얼음을 좋아하니까 그래 거기서 곰하고 어울려 놀면서 받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일로 보내주면 처자식은 살겠구나. 그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아메이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운명처럼 왔냐고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 지냈던 제 직장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도 IMF 때 거지가 됐겠죠? 동시 패션 거지입니다. 제가 4만 원에 산 주식을 180원에 팔고 갔으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민을 왔죠. 그리고 이 친구랑 연락이 없었죠. 그때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로 연락이 끊겼어요. 6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한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형 나야. 너 오랜만이다. 나 캐나다 갈 거야. 갈 일 있어. 캐나다 어딘데? 마침 우리가 사는 그쪽이에요. 그러면 와봐. 캐나다는 한국의 100배인데 캐나다가 장난이야? 그래서 마침 그런 거 온 거예요. 형 나 가면 얼굴 볼 수 있지? 그래서 얼굴이나 보자. 나는 이제 알래스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주일 연락이. 왔는데 만났어요. 부티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 분명히 너 그 6년 전에 너 그지 나 그지 올 에브리바디 그지였는데 떠날 때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거기다가 와이프랑 애들까지. 어디 묵니? 여기 어떤 호텔. 거긴 난 구경도 못 가본 데예요. 6성급 호텔이에요. 제 한 달 월급 갖고 하루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묵는데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이 친구가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형 떠나고 나는 아메이를 알아봤어. 아메이를 시작했어. 그리고 6년 지나서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메이가 보내준 여행을 일로 온 거야. 일로 간다니까 갑자기 형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형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아메이? 6년? 야 그래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나쁜 거지만 잘 살 수 있으면 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가? 고민을 해줬습니다. 형 아마 아메이 해볼래? 알아볼래? 결국 안 알아보는 걸로 그냥 자존심을 지키고 죽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후배는 거기서 즐기다가 떠났죠. 떠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허접한 사업 설명 책이었습니다. 얇은 책.
앞장이 좀 찢어진. 그 누구 버리기도 뭐고 누구 주기도 뭐한 찌끄러기 책을 나한테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됐죠. 저는 세탁소에서 한참 빨래하고 알래스카 갈 준비하다가 마침 손님이 없는 시간에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얇은 책. 딱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동안 보는데 집중도 그런 집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페이지부터 사람 이거 막 흥분시키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괜찮네. 뭐야? 이거 내가 왜 이거 신나는데 이거 신나는데 말 되네? 말이 되네? 제발 끝 페이지까지 제발 말이 되라. 말이 중간에 안 맞으면 나 못해 이거. 점점 읽어갈수록 페이지 넘길수록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혹시 말장난이라든가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앞뒤 말이 안 맞으면 내 성격상 못하니까 제발 아까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수학을 잘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동경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제가. 그러면 머리가 쫙 맑아져요. 세상이 숫자로 돼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숫자를 강한데요. 그 처음 보는 책을 통해서 아까 그거를 넘기면서 이해가 그냥 다 돼. 당연히 암산으로 다 됐습니다. 그냥 그게 숫자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딱 덮으면서 이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안 했다면 이제 대충 알았으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나? 잘하면 나도 알래스카 안 가도 되겠다. 오히려 한국을 돌아갈 수 있겠다. 처자식을 데리고 엄마한테 갈 수 있겠다.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성공해서 돌아올 게란 말을 지킬 수가 있겠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왜? 책 보기 전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에서 책을 보고 나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바뀌었다면 내 주위의 캐나다의 우리 교민들 나 같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나처럼 이 책 역할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면 되겠구나. 그럼 누군가는 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용기가 없는 분은 안 하겠지만 누군가는 하겠구나. 그 사람과 팀을 짜서 한번 이 캐나다라는 곳에서 기적을 한번 쓸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일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처자식을 데리고 무능한 아빠가 캐나다라는 땅에서 번듯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그날 한국에 있는 그 후배한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돼? 해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몰라. 스폰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알아볼래 형이? 그래서 제가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가입시켜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아메이 본사 그 당시 막 뭐죠? 야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아메이 찾아가지고 거기다 Q&A 해가지고 어디에 사는 코리안 누군데 가입시켜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왔어요. 며칠 뒤에 없다. 대신에 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홍콩 사람인데 있다. 너희 동네에. 너희 같은 말 쓰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백인들은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동양인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딱 첫 통화에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사이다. 대화가 안 돼요, 말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메일로 합시다. 너도 영어 좀 쓸 수 있고 나도 쓰니까 영어는 말은 못해도 듣는 거 안 되고 말은 못해도 이건 되니까 너도 그렇지 하자.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주소가 어디인데 네가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서 나 좀 가입 좀 시켜줘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예스 하고선 왔어요. 그리고 저를
가입을 시켜주고 어떻게 가입시키는지를 쫙 봤죠. 제가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구나를 봤죠. 그리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번호를 딱 줬어요. 326만 7,125번 이라는 캐나다 미국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내가 326만 7,125번째 회원이에요. 미국 캐나다 아메이에서, 미국 아메이에서. 그리고 이거 너 아이디어 번호야. 앞에 I자가 인디펜던트거든. 독립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니 아메이 알아보라고 그랬던 후배는 책 주고 떠났고 나를 가입시켜주는 스폰서는 가입시켜주고 떠났어요. 덜렁 나 혼자 시어지 책 하나만 갖고 남은 거예요. 근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 되는 사업인데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 옛날 나처럼.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많은 사람, 저도 포함해서 제대로 알고 안 했으면 이거 엄청 어려운 사업이에요. 알고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하자 그러겠어요. 다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제대로 알려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책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책 역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뭘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저한테 다가온 아메이는 그랬어요. 외계인 같았어요. 굉장히 처음엔 낯설었고 두렵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보면은 이티가 이 주인공을 만난 게 첫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외계인이 잘못 내려가지고 지구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남자애가 너무 귀엽고 무섭긴 하지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왜? 이티의 눈빛이 너무 착해 보였거든요. 얼굴은 좀 험악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조심조심 다가가서 이티랑 친구가 돼서 함께 여행을, 미제 여행을 떠나는 게 저한테 아메이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사실이라면 아메이라는 거 좀 모양은 좀 이상해 보일지언정 낯익은 모습은 아니지만 착하겠구나 얘랑 친구가 돼서 나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은 생각. 미지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홍콩 사람이 나를 가입시켜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혼자 꿈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그날 밤에 2002년 9월 5일 날 밤에 가입한 번호. 가입한 그날 밤에 제가 제 방에서 홀로 처자식은 잠이 든 상태 심야에 작성한 제 계획표입니다. 2002년 9월 5일 날 가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쓴 게 바로 이거. 2005년 12월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두 번째 줄에 바로 오늘 가입해서 3년 뒤에 다이아몬드 할래. 이게 내 계획표였습니다. 그때는 책에는 회계연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12월인 줄 알았어요, 제가. 12월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책에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서 오케이, 3년 콜. 그때 이미 내 나이가 43살이었어요. 43살에 길게 끌으면 안 되겠. 그리고 길게 끌 생활비도 없었고요. 당장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판에 무슨 몇 년을 자꾸 하겠습니까? 그리고 43세 시작해서 몇 년, 60에 뭐 하려고? 안 돼요. 쇼부를 빨리 쳐야 되겠다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2005년 12월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다. 그 세 번째 쓴 줄이 바로 그 앞에 2005년에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1년 전에는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말이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에메랄드가 돼야 되네? 이 환경에서 스폰서고 책이고 음원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이 책 한 권 가지고 2년 뒤에 에메랄드를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2년 뒤에 에메랄드가 되려면 1년 뒤에는 PT나 루비나 이런 게 돼야 되겠네.
그럼 PT가 1년 뒤에 되려면 6개월 뒤에 SP가 돼야 되네. 자, 지금 오늘 9월이야. 내년 3월 1일자로 난 SP가 돼야 돼. 그리고 내년에 6개월 뒤에 PT가 돼야 돼. 그리고 1년 뒤에 에메랄드가 돼야 되고 1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이게 계획표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스폰서도 없고 미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 상황에서는 한 3년 잡고 SP를 가야 되겠다. 여기를 시작해서는 이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내 상황 불문.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시점을 정해놓고 3년 뒤로 잡아놓고 거꾸로 온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2003년 3월까지 SP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월 2,500불의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밑에 써놨잖아. Nobody can steal my dream. 이거 내 마지막 꿈이야. 마지막 여행이야. 그리고 목표는 어려워 보일수록 짜릿해. 너무 쉬운 목표는 싫어. 이런 오기도 있었어요. 이 목표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그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거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비장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고 있는 처와 아내 4살 꼬맹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야, 아빠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6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찾았다. 쇼부를 칠 거야. 그래서 3년 동안은 남편 없어. 아빠 없어. 찾지 마. 좋은 아빠 역할 하면서 난 할 수가 없어. 그럴 목표를 세웠어. 대신에 3년 뒤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돌아올게. 올라가서 자. 응. 바로 한국으로 국제전화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 국제전화 비싸다. 빨리 끊어라. 네. 엄마, 3년 동안 한국 못 가요. 아프지 마세요. 엄마 아파도 한국 못 가요. 대신에 3년 뒤에 멋있게 돌아갈게요. 뭐 할 건데? 뭐 할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것저것 챙기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3년과 내 나머지 모든 가족들의 평생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독하잖아.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캐나다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걸 해내겠어요. 이게 제 아내의 첫 번째 수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가 앨범을 뒤지다가 끼어있는 수표를 발견했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복사해서 놨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02년 제가 9월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2002년 10월 15일자 첫 달, 9월달 첫 번째 달 보너스입니다. 얼마인가요? 309.81. 여기 회원번호 아까 그거죠? 326만 7,125번. 제 회원번호 맞죠? 첫 번째 수표입니다. 이게 첫 달 12%, 9월 달에. 9월 5일 날 가입하고 9월 말일까지 12%. 뭘 했을까요?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메 인생에는, 아메 역사에 369는 아예 없습니다.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캐나다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품 바꿨었는데 허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 계획표대로 가려면. 제품 바꿔쓰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며. 아메이 제품 애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며. 나부터 애용자가 되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아메이 제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어차피 바꿨을 거 빨리 다 바꾸자, 한 방에. 여보, 전 제품 다 구입해. 돈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 아니, 이거 미쳤어. 당신 투자야. 이렇게 하나 하면 안 돼. 내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콜
그러고 그 사람이 다 질렀어요. 400몇만 원어치를 사서 12%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저는? 9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뭘 했을까요?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았냐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교회 주소록, 한인 업소록, 우리 동네 무슨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전화를 얼굴만 아는 사람, 이름은 몰라. 밥 한 번,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어. 6년 동안 살면서 아는 사람들은 얼굴이나 아는 사람은 그나마 그 정도? 토탈 20명. 20명을 전화번호를 다 입수해가지고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데 혹시 아십니까? 아, 애기 왜 그 다리 짧고 뚱뚱한 애 맞아요. 제가 꼭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요?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정도 괜찮으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 아, 네, 그날 잡아놓고 다른 사람 또 전화해서 언제 정도 괜찮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케이, 콜.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25일 동안 총 20명의 모든 약속을 다 잡고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책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책을 읽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안 나와서 깜깜해서 이런 걸 해보기로 했어요. 어떠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했고 20명 중에서 8명이 해보죠 라고 해서 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봤는데 8명이 전부 다 이해하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서 아니면 불쌍해서. 책 한 문건 보고 설명한 게 오죽 이해를 시켰겠습니까? 근데 무섭거나 착한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저 눈빛에 오늘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눈빛. 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 예스가 저의 한 레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총 8명이 8렉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밑에 이걸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8개를 가입을 시켰어요. 자, 9월 첫 달에 저는 12%를 했고요. 100% 다 질러서. 아이디어 다운라인은 8레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을 제가 다 중국집에서 모이라 그랬어요. 파티, 오픈식. 자,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 모이세요. 그래야죠.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쏩니다. 어차피 사업인데. 그래서 그날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서 홈미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다 오실 거죠? 네! 그리고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이야기는 또 눈물 나서 안 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운라인이 한 50명이 됐고요. 2월 28일자로 SP가 됐어요. 6개월 약속 지킨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루비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더블 루비를 했습니다. 미국은 25%가 SP잖아요. 여기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한국으로 한 사람은 약 8천만 PB가 된 겁니다. 가입하고 약 9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약 8천만 PB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8렉으로. 저는 첫 달 다 샀잖아요. 두 번째 달부터 개인 PB는 빵입니다. 다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8레그가 홈미팅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정신없습니다. 매일 누굴 데리고 오고 만나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자, 이때부터 한 1, 2년이요. 저는 거의 화장실을 갈 틈이 없는 설사가 변비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간이 없고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홈미팅을 17개를 해야 됐고요. 배달 다녀야지, 사업 설명 다녀야지, 상담해야지.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고 진짜 남편 역할, 아빠 역할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2년 된 그 달에 에메랄드가 됩니다. 8레그 중에 3레그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8레그 중에 독립 못한 5레그 중에 3개가 또 독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년 만에 최초의 한국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스토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다고요? 네, 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밤에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이 머리를 몸을 너무나 많이 굴려야 돼요. 땅이 너무 넓다고 배달을 다 해줘야 되다 보니 그 똥차 밴에다가요, 물건이 오면은 물건 주문하면 거기에 13일이 걸리거든요. 13일, 거기다 주문할 때마다 배달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주문을 모아서 한 방에 주문을 합니다. 아메이로. 그러면 13일 만에 큰 트럭이 우리 집에 이만큼 산처럼 쌓아놓고 가요. 그게 오는 날은 저는 그거를 다 영수증 써가지고 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다녀야 돼요. 그들이 배달료를 안 내게끔, 그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한 명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홈미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몸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았는데요. 밤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되겠다, 진짜나. 이거 진짜 약속 지킬 수 있겠다. 나 성공하겠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성공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럼 이건 아메 사기지. 이건 말도 안 돼. 사람이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이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정말 후회 없는 그렇게 시간을 3년을 보내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자, 요것도 제 그 앨범에 있더라고요. 2010년 12월 14일 사업 시작하고 8년 차네요. 8년 됐을 때 연말 보너스 중에 한 장을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예요, 이거? 25만 불. 한 3억 되겠나, 그죠? 요 다음부터는 자동 이체가 돼가지고 수표로 안 왔어요. 그게 없는데, 여러 장 중에 한 장이에요. 여러 장 중에 한 장. 연말 보너스 여러 장 중에 한 장. 많이 컸죠? 월세 50만원, 60만원 살던 불쌍한 아빠가 괜찮죠, 이제. 이해만 받았을까요? 계속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세상이 그래요, 내가. 나는 어떻게 해도 붓기는 안 나요,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 여러분, 더블X, 아까 하셨는데, 이 더블X, 이 라벨입니다. 요걸로 찍은 거예요. 1940년대에 사용한 더블X 스탬프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의 최저임금이 월 44달러였습니다. 한 달에. 그 당시에. 40년도에. 44달러. 월 평균. 최저임금. 지금 미국의 평균 임금이 15불이거든요. 그래서 환산했더니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은 3,000불 정도 됩니다. 3,000달러. 자, 그런데 보세요. 1940년대에 최저임금이 한 달에 44달러 할 때 더블X가 얼마였냐면 20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지금 3천만 원, 그러니까 3,000불일 때 거기에 반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더블X가 1,600불,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급의 반에 해당되는 비타민을 아메이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팔리지도 않아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갔으면, 지금 비타민은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라고 거기 맞췄겠죠. 이 칼 램버그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았냐면, 물가는 모르겠다. 진짜 사람 몸에 좋은, 진짜 제대로 된 비타민을 만드는데 쭉 만들어 봤더니,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만들고 나서 값을 이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다 제품을 맞춘 게 아니고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었더니 이걸 44달러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20달러를 받아야만.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게요. 질문할게요. 40년대 더블X, 이 말도 안 되게 비싼 이 더블X보다 지금 더블X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좋습니다. 마치 1960년대 벤츠보다 지금의 벤츠가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좋듯이. 그런데 가격은 어떤가요? 그 당시에 물가로 200만 원짜리를 우리 지금 8만 원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8만 원에 쓰는 거예요. 이건 대박입니다.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선배로서. 아메이는 굉장히 바보 같은 회사입니다. 머리를 안 돌려요. 우직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 우직해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벌었을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너희 통째로 다 팔아라. 어마어마한 유혹이 많았죠.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바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자, 이게 최초의 더블X입니다. 코카콜라병 디자인한 그 유명 디자이너가 이 더블X를 디자인한 겁니다. 1957년도에 나온 거죠. 갑자기 우리 신난다, 그죠? 우리 리더님, 딱 한 개만 가지라면 뭐 갖고 싶어요? 목걸이 이거? 너는 또 있네.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 명품들이 있잖아요. 명품이 언제부터 우리가 명품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명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었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언제부턴가 명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명품의 조건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흑백 TV 서부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남자가 여자한테 꼬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만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샤넬을 선물해 줄 거야. 60년 전에도 샤넬은 명품이었습니다. 놀랍죠?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70년, 100년, 150년의 역사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 한국도 여러분들 막 가격 오른다라면 난리 나죠? 새벽에 줄 서고 막 어저께부터 줄 서고 난리 나죠? 이건 캐나다 모습이에요. 캐나다 샤넬.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른다 그러면 전 세계가 명품 브랜드 오른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뛰어들어갑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올라? 안 사? 이게 보통. 명품은 다른 거예요. 자, 명품 조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요, 재료가 최고여야 됩니다. 거지 같은 재료 갖고는 명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품은 재료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료만 좋으면 뭐한가요?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갖고 최고의 제작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루이비통의 그 원단 가지고 그게 없는 데는 못 만들어요. 거기다가 오랜 시간에도 100년 안팎에 그냥 변함없는 노하우가 있어요. 못 따라가는.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못 따라가는 그런 특이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코카콜라요. 어느 누구도 그 맛을 못 따라가집니다. 펩시가 안 돼요. 콜라는 코카예요.
자, 아메이 프로덕트 볼까요? 원료가 최고입니다. (70년) (80년의) 역사를 갖고 바이타민과 화장품을 만들어갑니다. 세제를.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이 원료를 구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종합 비타민 아니야? 똑같은 폼크리징 아니야? 아니요. 재료가 다르고 만드는 법이 달라요. 거기다가 오랜 역사입니다. 어때요? 아메이 제품도 명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겁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과학과 오랜 역사로 지난 70년간, 80년간 인정을 받아온 겁니다. 아메이 제품은 좋아. 근데 사업은 안 할 거야? 이게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미스매치 한번 볼까요? 어울려요? 뭔가 이상하죠? 이거 어울리나요? 안 어울립니다. 미스매치예요. 제가 이 환경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왜 이 명품 제품과 명품 비즈니스와 이 아메이만의 이 독특한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받나? 왜 사람들의 인식에 이렇게 보이나?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아메이의 문제가 아니죠. 사업자의 문제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다 좋은데 사람이 손을 대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자연도 파괴되고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이상한 놈도 들어오고 사기치는 놈도 들어오고 장난치는 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죄인. 저는요,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왜 아메이 사람들이 제품은 좋아? 근데 사업은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우리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해결책이 나왔어요. 아메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도 이 제품에 맞는 명품 사업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명품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루이비통 오리지널 제품을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보세요, 여러분. 몰라. 누가 사겠습니까? 참, 진짜같이 만들었다. 아무리 진짜라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가짜를 명품권에다 딱 놓고 팔면 다 가짜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아메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봤잖아요. 명품 맞습니다. 명품 맞아요. 이제 우리만 명품 사업자가 되면 내 인생이 명품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의 퀴즈. 왼쪽이 셰프예요? 오른쪽이 셰프예요? 혹시 이분이 부모님이신 분 계세요? 어디 국수집 하시는 분인데? 시골에서? 국수만 50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셰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국수의 달인. 이 사람은 이제 요리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된 분이에요. 셰프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를 오래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짧게 했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셰프처럼 하느냐. 이 셰프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나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기꺼이 잘 이겨내고 받아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메이 사업이, 자, 제품은 명품인 거 알았어요? 명품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The best product and plan. 이거는 아메이가 책임질 겁니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플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아메이 몫입니다. 이건 다 해결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내가 할 몫입니다. 내가 베스트 ABO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아메이의 달인이 될 거냐, 아니면 아메이의 셰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아메이 평생 한다면서 나 서두르지 않을 거야. 천천히 할래. 내 페이스대로. 그 차원의 평생이 아닙니다. 아메이는 가급적이면 빨리 응축해서 끝내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누리면서 평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로 평생 하는 거 오케이. 6%로 평생 하는 건 또라이. 변태세요? 돈 안 되고 쪽팔리고 성공 못하고 창피하고 이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저는 6% 해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왜 6%를 5년째 6년째 하고 계세요? 한 반에 50명 있잖아요, 여러분. 50등이 48등 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2등에서 1등 되는 건 진짜 어렵겠죠. 다이아몬드가 수석 다이아몬드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수석이 더블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3%가 6% 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6%가 9% 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허벌나게 쉽습니다. 퍼센트 피는 그래서 퍼센트예요. 너무 쉬워서요. 웃기는 거예요. 이 쉬운 핀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 원인은 여기 어떤 분들도 부정적인 분은 그럴 수 있어. 잘났어 정말 이럴 수 있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플래티님이 될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안 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결단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나는 핀업 싫어. 어떻게 하면 좋은 AB가 될까요? 4단계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거.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예. 스폰서가 없었잖아요. 미팅이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모르면 100% 내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네, 그런 길이었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여기 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거부터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스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까 그랬죠? 아메이 달인이 될 거냐, 아메이 셰프가 될 거냐의 차이는 시스템 내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안에 없으시면 아메이 10년, 20년에도 성공 못 하세요. 못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시스템 안에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세요. 스폰서 온라인에게. 리더님, 저 지금 시스템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몰라서 물어볼 겁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1번, 이거 통과되면 2번, 여기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죠. 미팅만 오면 시스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받아 적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막 20만 하면 얼마 나오고 지겨워. 해보세요. 그럼 못해. 시스템 안에는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배우고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해보질 않는 거예요. 통과됐으면 3번째. 여기서 실제 지식과 실전 경험을 키워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들으면 알겠어. 오메가3, EPA, DHA. 나와서 누구 설명을 못해. 듣기는 많이 들었어. 여기서
지식과 실전 경험을 통한 진짜 경험을 내가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책으로 공부할 수가 있나요? 피아노를 책을 보고 가수 노래 잘하는 것 맨날 들으면 내가 노래가 늘어나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진짜 공부는 내가 실전 경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 홈미팅에서 2명, 그러니까 첫 미팅은 1명도 안 왔고요. 두 번째 미팅에 2명이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2명을 놓고, 저희 집 밥상, 자기 밥상 놓고, 옆에 보드, 다리 흔들리는 보드 놓고, 2명 놓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나중에는요, 2만 명, 3만 명 앞에서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이거를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짧지 않은 년 단위의 시간을 견디고 실제 결과를 이뤄내고 있는가. 한때 확 달아올랐다가 3개월 만에 사라지고, 뭐 애가 아파서 어떻게 되고, 남편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고, 이사 가서 어떻게 되고, 뭐 남편 직장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생 바꾸는 일을 그렇게 아무런 거저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메이니까 이 정도의 수고를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다른 일 갖고는 비교도 택도 없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실제 결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걸리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사업으로 성장하실 겁니다. 짝퉁과 정품과 명품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짝퉁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품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품처럼 하고 계십니까? 짝퉁처럼 하고 있다면 20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품처럼 하고 있다. 내 사업으로 아니고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럼 아마 꾸준히 성장을 하실 거지만 크게 성공은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뭐 플래티늄이나 에메랄드 정도까지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품으로 독창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건 내 브랜드야. 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성장을 하실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껏 아메이 때문에 몇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리더님, 저랑 같이 오신 우리 리더님. 아닌 것 같습니다. 뻥인 것 같은데? 운다는 이야기는요, 내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교회 오빠가 있는데, 교회 오빠가 나한테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뜻하자 갑자기 했어. 반지를 주면서. 눈물 나지 않나요? 근데 별 관심 없는 교회 오빠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눈물 나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죠. BTS가 결혼해도 눈물 날 판에 관계도 없는. 근데 나랑 별 관계 없는 남자가 결혼하면 관심 없죠. 아메이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뭔가 되면 기뻐서 눈물이 나고요. 안 되면 속상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막 이렇게 좌절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예요, 그거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별로 우리 지금 이력서 같은 거 없이 내 전공 관계 없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소한 이 정도의 간절함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재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잖아요. 인물도 어마어마하게 막 이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메이가 그런 명품 플랜과 명품 제품을 제공하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이 점점 순풍이잖아요. 아메이 쪽으로.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눈물 흘릴 정도의 간절함을 장착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주식으로 1년에 10억을 날린 날도 안 울었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10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내일 벌면 되지. 에이, 재수없어. 내일 다시 또 쇼 붙이면 되지. 10억을 벌어도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룸사람 가서 그냥 뻗어 있었어요, 그냥. 근데요, 이름은 아메이 때문에.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제가. 평생 눈물 자국 흘려본 적 없는 내가 이름은 아메이 때문에 아줌마 때문에 울고, 파트너 때문에 울고, 기뻐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몇 번을 울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울지 않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나를 울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17명 가입시킨 날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뻗쳤는지. 사업 설명을 해서 하루에 17명을 밤에 들어와서 정보를 다 생각하면서 막 얼마나 했을까요? 다올 때 가장 멋있다. 학생 다올 때 가장 멋있습니다. 학생이 어른 흉내 내면 재수없죠. 꼴값이죠. 군인 다올 때 멋있죠. 어른은 어른답게. 어른이 게임하고 막 이러고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게임을 뒤에서 대리기로 찍고 싶지 않으세요? 안 멋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야죠. 집안을 든든히 지켜줘야죠. 남편이 맨날 부인 뒤에 숨어가지고 맨날 찌질이짓하고 역시 대리니까 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되고요. 의사는 의사다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다워야 돼요. 손흥민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젠가요?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닐 때입니다. CF 모델 찍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총각 때 합창단에 있었어요. 합창단 노래를 부르는 지휘자가 피아노 반주까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제가 가만 놔뒀을까요? 작업대에 갔습니다. 성공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귀었는데요. 2번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 여자는 지휘할 때랑 피아노 칠 때랑 멋있어요. 밖에서 만나니까, 여자로서 만나니까 완전히 아니었어요. 가장 멋있는 모습이 그 여자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만나서 남자 대 여자로서 만나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는 가수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ABO다워야죠. 그럼 ABO답다는 건 뭘까요? 무조건 열정입니다. 열정과 긍정과 자신감입니다.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야, 이번에 시험 화이팅! 그러면 글쎄 엄마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이러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엄마라도. 공부 못한다지만 엄마 이번엔 자신 있어. 이번엔 내가 성적 올려볼게. 이러면 이쁘지 않을까요? 아멘은 여러분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과 패기로 하는 거예요. 초기에 제 8명 가르쳤다 했잖아요. 책 한번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그날 사업 설명을 해서 8명을 가르치겠잖아요. 첫 달에. 지금은 전문가죠. 저는 아메이 전문가죠. 결과도 냈죠. 엄청나게 설명도 잘하죠. 지금 만약에 그 20명을 만나서 제가 사업 설명을 다시 했다. 한 명도 가입 안 할 거예요. 왜? 열정이 없으니까. 패기가 없어서. 아까 말한 지글지글하는 게 없으니까. 아까 그랬죠. 그분이 무서워서 4명, 불쌍해서 4명. 알아듣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 8명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8렙입니다. 이 8명은 갱신은 제일 먼저 합니다. 왜? 밑에 다 터졌거든요. 그 8명이 다 잘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들은 통로만 되셨어요. 자,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제품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아셔야 되고요. 플랜 딸딸딸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업자 닮지 않나요? 저 놀라운 게 이 평범한 수익구조 설명을 몇 년이 가도 못하는 분들을 봤어요.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1시간이면 되는 걸 도대체 몇 년을 걸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 하면 못해요, 사업. 그다음 시스템, 사업하는 방법. 자, 여기서 진짜 공부는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제품을 공부하면서 써보고, 써보면서 공부하고, 플랜을 공부하면서 누구한테 설명해보고, 시스템을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체험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A교들한테 딱 붙잡고 물어. 탱코아가 뭐예요? 짤짤짤짤짤. 하세요? 아니. 그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는 것과 아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아메 사업이 잘하려면 딱 2단어만 외웁시다. 판매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아, 아메이라는 제품이 내가 기존에 다른 제품 쓰는 것보다 이걸로 바꿔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너 잘 되라고 너희 제품을 써줘.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설명과 내가 쓰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나도 이걸 바꿔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자발적인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 안 시키면 강매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강매, 판매.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 전달. 건강한 소비자, 애용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해를 제대로 시켰느냐, 시키고 있느냐, 이해를 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당신한테 바꿔 쓰는 것이 당신한테 유리할 거야 라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부탁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행동입니다. 아, 이 아메이 사업이 후원하는 사업이구나. 이걸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후원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사업이구나. 내가 아메이 비밀 하나. 3레그 이상 후원 안 하면 천하에 개털되는 게 아메이입니다. 3레그는 때려 죽여도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있고 빌더도 있고 3레그로 SP가라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2개로는 성공 못하세요. 결국 후원을 3레그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때려 죽여도.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 3레그를 이상을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지? 당연히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사업 설명과 사업자를 만들기 위한 거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 소비자로만 끝나는 건 별로 효율이 없어 보여집니다. 저는. 항상 염두에는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올 그 다음 인맥, 이 사람을 사업자로 늘 머리는 레이더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업으로 조인시킬까. 여기에 모든 이 촉각이 다 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해와 yes, no. 이해가 만약에 안 된다. 결국 사라지죠. 야, 이거 몇 푼 벌라고 내가 이 짓을 해. 몇 푼 벌라고 이 짓을 해. 몇 푼 버는 게 아니고, 몇 푼 버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해 못한 겁니다. yes. 만약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너 행동하고 있냐? yes.
예스면 성장하게 됩니다. 이해한 만큼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됐지만 행동을 안 하면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문용어로 이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메이를 벗어날 수는 없어. 알았으니까. 근데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왜? 귀찮으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시스템 믿고 한번 눈물 쪽 나올 만큼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돼도 행복하고요. 안 되면 눈물 나고 돼도 눈물 나고 그래야 나중에 뉴핀 돼가지고 올라와서 눈물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막 눈물 나고 이런 연애가 좀 뜨겁지 않나요? 옛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연애 재밌나요? 참 100년 이상 된 명품 브랜드들이죠. 여기에 아메이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마 100년이 넘어가는 그때쯤 아마 아메이도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어느 날 샤워 끝나고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을 깨고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결심을 하고 바로 운동을 끊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미친 듯이 운동 6kg를 뺐습니다. 뺀 게 아니고 지금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63세 아저씨의 이 빨래판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했을까요? 눈물 쪽쪽 빠지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Remember why you started. 제가 운동하는 곳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늘 기억하라. 네가 왜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멘이 왜 시작하셨어요? 인생 바꿔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어때요? 인생 바뀌겠나요?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없었던 거 치고요. 다시 한번 리셋. 초기 모드로 리셋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시작했지? 맞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돼서 행복해서 눈물 나고 안 돼서 속상해서 눈물 나고 이런 눈물과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런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리셋 모드 다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메이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SP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죠. 제가 여기다 화살표 그어놨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 여기는 성공 못한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는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짭짤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 저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는 대박 성공한 겁니다. 그 위는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가는데 거기 가지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만 가면 끝장입니다. 아니 1년에 2~3억이면 되지 않아요? 뭐 더 많은 거를 뭘 충분하지 않나요? 평생인데? 대대인데? 대박 아닙니까? 제가 전망을 한 가지 말씀을 끝낼까 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냐고요? 우리나라 전망이 센 놈이 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는 괴물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주인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이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가 나오고 이 머리를 자르면 또 다시 이 머리가 잘린 머리가 다시 붙어가지고 또 나오고 끝없이 머리를 쳐내야 되는 안 그럴 자가 없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걸 끝을 냈을까요? 심장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이 많은 머리들이요 심장 하나가 멈추니까 다 멈춥니다. 우리 삶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매일 아파트 그 우편함에 청구서들 뭐가 맨날 뭐 이렇게 많아요. 학원비부터 무슨 재산세, 자동차세, 뭐 무슨 보험료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가뜩이나 수입도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뭐 쓸 때마다 부가세 10%씩 10%씩 뭐가 그렇게 많아요. 돈 들어갈 일은 또 뭐 이렇게 많아요. 핸드폰비 뭐 인터넷비 뭐 애들도 쓰지 여기도 쓰지 뭐 너무 많죠. 이거 내면 저게 공격하고 이거 내면 저 끝없는 공격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뭐죠? 자산소득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나온 지 5년이 넘었어요. 5년 동안 저는 캐나다에서 개인 PB 빵입니다. 그리고 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지금이 더 많아요. 수입이. 매월 15일 되면 캐나다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좋겠어. 불로소득 좋겠어. 아니요. 옛날에 미친 짓 했잖아요. 옛날에 남들 안 할 때 미친 짓 했잖아요. 그 보상을 평생을 받는 거예요. 매년 연말 되면 아주 큰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제는 10% 오지 않고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냥 자동 입금이에요. 캐나다에는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 뭐 보험료니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많이 공격했던 것들이 자산소득이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끝났습니다. 그냥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산소득을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이제 진짜 센 놈이 옵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만든 겁니다. 기후위기가 뭐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취약자들, 사람들이 다칩니다. 기후위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환율,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또 다시 코로나의 재유행, 아니면 또 다른 것의 재유행, 식량난, 국가 간 이기주의, 중국과 미국이 싸우죠.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뭐 어떻게 되죠. 그럴 때마다 약소국들이 죽어납니다. 고용위기. 항상 대책 없는 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됩니다. 벼랑 끝 자영업. 뭘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영업을 해야 뭐가 좀 비전이 있을까요? 답 없죠? 없어요. 이거 하세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이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 주식, 부동산이 이제 시작될 거고요, 하락이. 주식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많이 떨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4만원짜리를 180원에 팔았다니까. 제 입사 동기, 그 엘리트들이 7명이 자살을 했다니까요. 50명이 들어가서 7명이 자살을 했어요. 무서운 거 주식입니다. 코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간적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은요,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가게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건강은 안전할까요? 면역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몸의 면역과 경제적인 면역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새 정부가 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면 좋겠지만. 자, 누가 죽어날까요? 부자들이 죽어날까요? 어려우신 분들이 죽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위에 레벨 아니면 진짜 좀 미친 듯이 해야 될 직군입니다. 아메이는. 그리고 지금 불경기에 강한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메이가 폭발을 했어요. 1997년 IMF 때 아메이가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 또다시 우리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평생
인생을 바꾸는 거 딱 6개월에서 1년 반만 여러분 꼭 참고 여기에 집중하시고 사업답게 한번 해보세요. 명품 비즈니스로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아마 내년 후쯤에는 든든한 이런 명품 인생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차가 바로 떠나야 됩니다, 지금. 저녁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로 떠나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